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례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명단 제출 요구에 주최 측과 운송업자들이 비협조적이어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경고했습니다. 정읍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재난지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33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전북권 뉴스 이어집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3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뿐 아니라 여행이나 식당, 방문 같은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매형을 전주에서 만난 뒤 나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전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지난 12일부터 엿새 동안 강원도와 인천 일대를 여행했는데 이틀 전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전주에 사는 또 다른 30대 여성 확진자는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확진자가 다녀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 3명은 현재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전주에서 생활해온 만큼 방역당국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주말 이후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급으로 4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방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시설이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상황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다음 날 1명, 이튿날은 7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늘어 닷새 동안 1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례 없는 급증세입니다. 이 중 4명은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등 직접적인 관련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환자는 수도권에 다녀오거나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발 감염이 지역 내 무차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비를 이번 주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런저런 집회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지역 내에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어디서든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방역당국은 타 지역 방문 자제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하지만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얘기인데요. 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로 떠난 임대버스는 도내에서 모두 11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정의당이 공개한 자료보다 더 많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에서 출발했는데 탑승자가 300명 정도로 추정될 뿐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당시 버스 인솔자들과 직접 연락을 시도했는데 대부분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KBS가 뭐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기 싫어요. 그냥 끊으세요. 임대버스를 타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합치면 참석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27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25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이태원 클럽발 확산때처럼 이동통신 기지국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참석자를 일일이 가려내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기약이 없고 행정력이 적지 않게 필요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비협조에 전라북도가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엔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비협조적인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버스 운전사와 인솔자, 버스 회사를 상대로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또 전세버스 같은 단기 임차버스는 탑승객 명단 작성이 의무화되고 종교시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집회 참석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9일까지였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참여가 저조한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지역사회 확산의 최대 고비라는 겁니다. 흐름이 계속된다 하면은 다음 주에는 더 강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에 확진 환자 치료분을 제외하고도 30여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면 올해 봄처럼 의료원을 활용해 300개 가까이 병상을 늘릴 수 있어 당분간 환자 치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19의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박물관과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538곳을 오는 31일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 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 등 7,400여 곳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 정책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131억 원을 투입해서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의 음압 격리 병상을 53병상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역학조사관을 4명 더 늘리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요양병원이 없는 진안, 장수, 무주 지역에는 동북권 공립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북의사회가 지난주에 이어 다음 주 또 한 번의 집단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전북의사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로 예고한 총파업에는 지난 파업 때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전임의들이 합세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도내 홍수 피해가 인재임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현장 파악과 상황 보고 등을 종합했을 때 용담댐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천재이면서 동시에 댐 운영 관리가 적정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가 원인 조사를 서둘러 피해액을 산정하고 배상에 나서는 등 이재민 지원에 속도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이 수몰 피해 지역에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섬진강 하류 등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전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라며 행정안전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나서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비리가 또 불거졌습니다. 정읍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몫의 재난지원금을 멋대로 빼돌렸다는 의혹인데요. 지원된 재난지원금만 1,700만 원이 넘는데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이 담긴 시설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 6월 지적장애인 2명이 각각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장애인과 상담 내용을 그 근거로 남겼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사용처를 묻자 장애인은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답변하는데 시설에서 노래방 이용이 가능한 기기를 구매하는 게 좋겠다며 난데없이 노트북을 사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노트북이 싼 거 같으면 모르는데 음악을 뭐 거기서 틀어줄 수도 있고 그 노트북을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겠고. 노트북을 구매했다는 장애인 중 한 명을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는데 혼자서는 노트북을 사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작을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세요? 저희가 도와줘요. 또 한번 해보게 만져봐요. 마우스 잡아야지, 마우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상담 진행 내용과는 다르게 해당 장애인은 아예 말을 할 줄 몰랐던 겁니다. 알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언어가 안 되니까 표정이나 이런 비언어적으로 다 관찰해서 요거를 그게 다 파악을 기록된 상담 내용이 허위로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 노트북을 직접 살펴보니 시설 직원이 사용할 법한 서류의 목록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장애인 사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번에 누가 빌려 쓰셨나 봐요. 그 다운받느라. 아니야. 잠깐 아니야, 이상해. 다른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 사용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4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으로 전주 시내에서 옷을 구매했다는 영수증. 이 옷가게는 시설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 한 명은 한 곳에서 장난감만 50만 원어치를 구매하는 등 이상한 정황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시설의 장애인은 28명으로 모두 1,70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정읍시는 연말에 정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용 내역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재산권 침해죠.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하고 또 발견돼도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마저 제멋대로 빼돌리는 시설의 중대비리 의혹.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이 그 배경의 하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상무위원회를 열어 김성지 의원의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추인했습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쳐 도당위원장으로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로 치러졌으며 예정됐던 당대표 후보 연설회도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를 대형마트에서 최대 20% 할인 판매합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일주일간 농산물 할인을 뜻하는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 행사를 열고 애호박과 청경채, 풋고추 등을 1인당 할인 금액 최대 10,000원대에서 회원들에게 20% 싸게 판매합니다.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소비 진작 행사입니다. 중고생 5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학생의 22.5%, 고등학생의 24.4%가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탄산이나 가당 음료를 일주일에 3-4번 섭취한다는 응답률은 중학생 35.7%, 고등학생 33.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 섭취는 일주일에 1, 2회라는 응답이 중학생 56.7%, 고등학생 55%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중고생 총 2,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서지현 씨에 대해 오리온 측이 고인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한계를 드러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를 빼돌린 변호사 44살 김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고 의뢰인 7명을 속여 수임료와 공탁금으로 받은 10억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폭우 폭염으로 고된 여름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개인 방역과 육체적 피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정리했습니다. 남원시가 9개 면과 동지역 임시 주거시설의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건강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의료인들을 현장에 파견해 혈압 측정과 외상처치 등으로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보건위생과 건강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건강관리와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폭염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스마트 그늘막과 승강장 주변 얼음 비치 등 다양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수성동 근린공원과 정읍 우체국 앞 내장산 워터파크를 야외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냉방기와 얼음물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방역관리자를 배치했습니다. 무더위가 심한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둔산영어도서관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서관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자기주도 영어 독서와 책 선정 방법 등을 알려주는 특강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교실과 어린이 인형극을 엽니다. 이 밖에 그림책 원화 전시와 연체 탈출 행사가 운영됩니다.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별로 특색 있는 경관지구 1,800헥타르를 조성합니다. 특히 840헥타르의 유채를 심어 먹거리와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가을 수확철에는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각종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안내입니다. 두댄스 무용단의 창작 춤극 춤추는 할매들이 내일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서 선보입니다. 소리문화창작소 신이 모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사랑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오페라 음악으로 엮은 사랑의 카운슬러를 무대에 올립니다. 소리꾼 정소영이 모레 우진문화공간에서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를 완창합니다. 문화공간 이룸이 내일 전주 효자문화의 집과 함께하는 패밀리 락 콘서트를 갖습니다. 연석산 미술관은 완주군 동산면의 풍광을 사진으로 선보이는 동상영상 기획전 첫 번째로 다음 달 4일까지 사복마을의 여름을 전시합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내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밤 9시 정각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동시 소등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오늘과 내일 29일 3일간 평생학습기관 등 전주 전역에서 평생학습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완주 산속등대 미술관은 내일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박정용 작가와의 대화를 마련했습니다. 순창 군립도서관은 오늘 진선미 국회의원을 초청해 국정 현장을 공유하는 인문학 강좌를 진행합니다. 제30회 군산 전국학생 전통예술 경연대회가 내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전주 등 8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오후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3도, 익산 23도에서 33도, 동북권 무주는 23도에서 33도, 진안 22도에서 32도, 서해안권 군산은 23도에서 31도, 고창 22도에서 32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시군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